저는 조금 전에 장덕혁 의원의 출사표를 들으면서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출사표 내용 중에 보면 계엄은 민주당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위헌 불법적인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담고 있는 데다가 탄핵 찬성이 잘못됐다. 예. 그 탄핵 반대가 여전히 옳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환길처럼 부정선거를 공공연히 주장하는 사람이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이다라고 예.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장동혁 저 의원의 출사표가 굉장히 위헌적입니다. 장동혁 의원이 함께 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 중에 일부는 저는 분명히 그 범주에 있다고 생각하기 그 때문에 범주에 들어가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전환길 전환길 씨잖아요. 씨라고 봅니다. 예. 전환길 강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부정선거고요. 이른바 윤 어게인을 주장하고 그렇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지지율이 지금 낮다고 해서 강성 지지층들을 잡기 위해서 더 많은 지지자들을 배제하는 정치를 해서는 국민의힘이 대중정당 또 앞으로의 수권 정당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예.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겠습니다. 내부 총질과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 정부와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이제 와서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극우라는 못된 프레임을 들고 와 극우몰이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전해드렸지만 청광재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게요. 저희가 요약을 했습니다.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극우란 못된 프레임으로 극우몰이를 용납할 수 없다. 명확하거든요. 예. 예. 본인이 지향하는 그 정치의 가치 또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야 더 자세히 설명해줬었으면 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출마 선언을 보면서 저는 이 극우라는 용어 프레임과 관련해서는 극우라는 집단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사회든 그래요. 그럼 극우의 기준이 무엇이냐? 정상적인 보수가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강성 지지층인지 아니면 그 밖에 있는 극우 세력인지에 대해서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자꾸만 얘기하고 선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 이러면 저는 극우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계엄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는 행위, 그것도 극우죠. 또 하나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거. 그러니까 지난 1월에 있었던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같은 그리고 사법부가 내린 판단에 대해서 정치적 판결이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세력들은 극우라고 평가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동혁 의원이 함께 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 중에 일부는 저는 분명히 그 범주에 있다고 생각하기 그 때문에 범주에 들어가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전환길 씨라고 봅니다. 전환길 강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부정선거고요. 이른바 윤 어게인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지지율이 지금 낮다고 해서 강성 지지층들을 잡기 위해서 더 많은 지지자들을 배제하는 정치를 해서는 국민의힘이 대중정당 또 앞으로의 수권 정당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언발에 오줌 넣기 식으로 당장 우리 지지하는 사람들 빨리 규합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는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선택받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내놓은 메시지들로 얼마나 과연 이번에 많은 전당대회에서 표를 받을 수 있을까 좀 의문입니다. 전환길 씨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싸워온 분이라고 치켜세웠고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가서 당대표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벽에 있는 조경태 의원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후보 단일화를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혁신 후보들의 단일화를 촉구합니다. 혁신 세력을 일치 단결로 이끌고 당을 극우화하여 자밀로 이끄는 세력들을 물리치려면 국민의힘 재건의 심장부 역할을 할 후보자 중심의 대혁신 원탁회의를 제안합니다. 혁신안을 그걸 고스란히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은 저는 혁신파라고 저는 규정짓고 싶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혁신 후보들의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몇몇이 있죠. 뭐 오세훈 시장과도 만날 거라고 하고 안철수 의원이 이제 오세훈 시장과도 만날 거라고 하고 이게 박 의원께서는 그 결집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그 과거의 탄핵에 찬성하고 현 시점에서 당의 쇄신 변화, 혁신을 촉구하는 여러 목소리들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위기감이 굉장히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전한길 씨가 입당해서 공공연히 무슨 뭐 10만 양병설을 얘기하면서 당을 극우적으로 재편하겠다. 그리고 그런 전한길 씨로 대표되는 그런 목소리를 전당대회 새결집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조금 전에 예. 장동혁 후보 같은 이제 그런 어떤 출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감이 커지다 보면 조금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이른바 혁신 세력이 하나의 대우를 형성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오늘 이제 조경태 후보가 그걸 촉구한 거라고 보고 물론 당장의 대상이 누군지를 특정하지는 않았고 예. 또 다른 후보들이 이를테면 이제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안철수 후보가 사전 단일화에 응할지도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단일화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1차 투표가 있고 결선이 있기 때문에 예비 경선을 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 예비 선거에서 뭐 앞서는 후보가 있을 거고 좀 처지는 후보가 있을 거면 다 자연스럽게 표심으로 단일화가 될 거여서 예. 뭐 인위적인 단일화를 사전에 추진하게 될 가능성은 저는 없을 것 같고 그보다는 일종의 이제 이 극우 세력에 맞서는 당의 반극우 연대를 좀 가시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조경태 의원이 제안했던 원탁회의가 의미가 예. 있는 게 아닌가 일단은 싶고요. 파이를 키우자. 그렇죠. 예. 저는 조금 전에 장덕혁 의원의 출사표를 들으면서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출사표 내용 중에 보면 계엄은 민주당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위헌 불법적인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담고 있는 데다가 탄핵 찬성이 잘못됐다. 예. 그 탄핵 반대가 여전히 옳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한길처럼 부정선거를 공공연히 주장하는 사람이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이다라고 예.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장동혁 저 의원의 출사표가 굉장히 위헌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위헌 정당으로 자칫하면은 내몰릴 수 있다 이런 이 경고도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저런 인식을 가진 분이 당대표가 된다면 저건 위헌 정당임을 스스로 규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어쨌든 우리 헌법이 말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 질서의 근간으로서 이런 헌법 그 질서에 부합하는 예. 정당이라고 보기 어려운 인식을 가진 사람이 당대표가 돼서 당을 대표하겠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럼 관련해서 주진우 의원도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사실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죠. 그 영상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02800-7070과 본인이 통화했다는 것을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누구랑 통화했는지는 혹시 밝힐 수 있습니까? 아니, 위원장님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원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란 해병 특검 순직 해병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그 VIP 경로설 당시에 주진우 의원이 법률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출마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지금 당내에서는 주진우 의원의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젠가요 그 네. 주진우 의원이 당대표에 선거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놀랐어요? 왜냐하면 네. 대부분 당대표를 꿈꾸는 사람들이 물론 초선이라고 못 나가라는 부분은 없지만 그렇죠. 네. 대부분 어느 정도는 자신의 정치적인 중량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대표 선거에 나가기 마련인데 어제 그 뉴스를 보고 좀 놀랐으니까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진우 의원의 당대표 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잘 해보라라는 메시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저는 이것이 과연 뭐 주진우 의원이 그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에 나간다? 예. 이렇게 이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특검 수사가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물론 뭐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당대표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법률적인 그 회피를 했었지만 그럴 그 계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당시에 그 주진우 의원은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최상병과 죽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법률적으로 그 다루는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공적인 자리, 법률 비서관이라는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예. 그 2021년에 고 이해람 중사가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모두 다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군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련한 내용들을 법률적으로 검토해보라라는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예. 과연 그것에 대해서 뭐 구명 로비라든가 이 과정에 주진우 의원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특검에서도 그렇게 높게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정관재 대변인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장동혁 의원 한때 친한계로 분류됐었고, 네. 뭐 조경태 의원 같이 했었고, 주진우 의원도 한동훈 전 대표하고 가깝다고 알려진 적이 있었고, 그런데 세 명이 다 이렇게 출마하겠다고 하는 건 어떻게? 그래서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한계라고 구분하기는 어렵고 예. 지금 오늘 내놓은 그 출마의 변만 놓고 본다면 이른바 친한계가 추구하는 가치와는 정말 그 상반되죠. 완전한 대척점에 있는 것 같아서 불과 딱 1년 전 오늘이 당대표 선거가 있었던 날입니다. 7월 23일에 한동훈 대표가 당선이 됐었고 당시에 장동혁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날인데 예. 불과 1년 만에 어떤 정치적 상황, 물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사건이 있었죠. 뭐 탄핵이 예. 있었고 계엄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완전한 대척점에 이를 수 있었는지 굉장히 의문이고요. 조경태 의원은 지금 친한계 의원분들이 많이 심정적으로 좀 동조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출마하지 않는다면 예. 그래도 친한계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조경태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주진우 의원 같은 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자기의 출마 왜 하는지 또 탄핵과 계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소신과 철학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어느 진영의 표를 받겠다라는 판단을 지금 당장 내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